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NK투데이 시간이 돌아왔네요. 네, 돌아온 NK투데이입니다. 어김없이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NK투데이. 자, 오늘은 오늘의 이슈가 두 건이 있어요. 네. 아,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. 아, 뭐. 자,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? 네, 북한이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양 빙상관에서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인 마이클 스페이버시가 밝혔습니다. 이게 뭐 특별한 얘기예요? 특별한 행사인가?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라고 해서 네. 국제 대회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친선 경기입니다.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아니고요. 네.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참가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친선 대회로. 이게 딱 짜여진 게 아니라 일단 모집을 하는 거예요. 참가국들을. 예, 일단 하겠다라고 밝히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스페이버시가 백두 문화 교류사가 있어요.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모집 중이다. 이렇게 했고 누가 그럼 할 수 있는 거냐? 아이스하키를 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. 아마추어도 프로 선수도 다 참여할 수 있다. 아이스하키 대회에. 네. 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러게요. 그래서 다음 달 7일이면 사실 한 달도 안 남은 건데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미 미리 또 얘기된 사람도 있겠구만. 그렇죠. 기본 할 사람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. 그다음에 그 스페이버시가 밝힌 걸로는 북미 아이스하키 있잖아요. NHL이라고 해서 캐나다, 미국이 같이 하는 아이스하키 리그가 있거든요. 또 이거 처음 듣네. 아, 예. 아이스하키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. 예.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관심은 별로 없어요. 예. 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아이스하키가 또 되게 유명한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워낙 또 이 과격한 몸싸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, 이게. 미국이 또 그죠? 그 럭비도 그러지 않나? 예. 몸싸움 하잖아. 그렇죠. 그런 것 좀 좋아하죠. 그러네. 예. 그래서 이 북미 아이스하키 전직 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.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. 어쨌든 뭐 기본 명칭은 이래도 친선 경기 같은 거네요.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근데 북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친선 경기를 이제 몇 번 했죠, 그래도. 네, 과거에 또 유명한 게 그 데니스 로드먼, 네. 미국의 그 프로 농구 선수죠. 그렇죠. 네, 로드먼이 2014년에 이 로드먼과 또 뭐 NBA 선수단 전직 NBA 선수단들이죠. 몇 명이 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친선 경기를 했었고 또 그 국제 프로 레슬링 대회도 있었어요. 그것도 2014년이었는데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네네네. 일본 참의원인데 이 사람이 관광객들을 모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본과 그 북한의 프로 레슬링 대회 친선 경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. 안토니오 이노키는 역도산의 제자. 맞죠? 예, 그렇게 해서 유명하죠. 유명한 사람이고. 이게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진행하는 뭐죠? K1? K1인가? 네, 그 이종 격투기 같은 거.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거기 선수들도 막 참가했더라고. 네. 근데 이 행사들이 다 이 스페이버 씨가 이 추진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백두 문화 교류사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. 주로 네. 북한이랑 그 서방 나라들하고 예, 신선 다양한 경기. 스포츠들 이렇게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름 오늘 처음 들었어요. 네, 저도 네, 처음 들었고요. 또 다른 일을 하는 건가요, 이 스페이버 씨가? 네, 그러니까 스포츠 외에도 그 4월달에 북한에서 친선 예술 축전이라고 있잖아요. 네. 4월에 이제 태양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친선 예술 축전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5월달에 원산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여기에도 좀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대북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사람이 뭐 이런 컨설팅 주로 하는 사람인가? 그런 기획사? 예, 같은 거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관록이 있네요, 그래도. 네, 다양한 행사들 기대도 많이 단순히 했고. 그냥 스포츠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교류 문제까지 네. 다 확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자, 그럼 북의 아이스하키가 뭐 어때요? 어떤 위치가 있어요? 북한에 아이스하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약간 낯설죠.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스하키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.
뭐 그렇죠. 네, 한국의 아이스하키 혹시 아는 선수 있습니까? 아니 제가 광운대 출신이잖아. 광운대 아이스하키 있거든. 아 유명합니까? 그게? 아이스링크도 있고. 아 아이스링크는 제가 한번 가본 적 네, 있습니다. 성적이 웬만큼 나죠. 네. 근데 직접 본 적은 없고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아이스하키가 국내에선 사실 이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도 뭐 아이스하키에는 별 관심 없겠거니라고 생각이 쉬운데 북한의 아이스하키가 원래 이제 8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더 잘 나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도 많이 했고요. 그런데 이제 90년대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아이스하키가 좀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실력이 살아나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역사를 보면 1963년 8월에 국제하키연맹에 가입을 했었고요. 네. 그 국제하키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북한에 남자 640명, 여자 515명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있다고 이렇게 등록돼 있고요. 네네. 실내 경기장 3개, 실외 경기장 12개가 있다. 이렇게 좀 공개가 돼 있습니다, 자료가. 그리고 남자 아이스하키는 세계 순위가 42위, 여자 같은 경우는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긴 하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북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하고 여러 가지 교류들 많이 한단 말이죠. 네. 경제 교류, 문화 교류, 뭐 스포츠 교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교류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인가요? 확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초에 있었던 네. 뭐 수소폭탄 실험이라든지 뭐 인공위성 발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 제재가 막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도 있는데 이런 이제 발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북한은 그것과 무관하게 외국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네. 지난해만 해도 이런 교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조선중앙TV에서 김동문은 하늘을 나른다라는 영화를 방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북한과 벨기에가 합작해서 만든 영화였고요. TV에 벌써 틀었어요. 영화인데. 영화가 사실 개봉된 지는 좀 됐습니다. 한국에서도 이건 개봉됐어요. 부산국제영화제에서. 맞아. 그 얘기 있었죠. 네. 그다음에 그 동유럽의 락 밴드 라이바흐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작년 얘기 아닌가? 예, 작년에. 그죠? 예. 여기 이 밴드가 또 북한에서 최초로 서방 락 밴드 최초 이제 공연을 네, 하기도 네. 했었고 또 재작년에는 그 미국 래퍼 2명이 북한의 여러 이 기념물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맞아.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었죠. 음. 그 제목이 북한으로 탈출이에요. 특이하죠. 북한으로 탈출한다. 네, 네. 미국에서 북한으로 네. 이런 거야. 잠입 탈출을 유도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또 하여튼 이런 건건이 하나하나가 막 뉴스가 되더라고. 네, 그렇죠. 보도가 되고 또 그 이 록밴드 같은 라이바흐 같은 경우는 막 시비도 많이 걸렸죠. 네, 가서 왜 동조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. 라이바흐 자체가 약간 논란을 몰고 다니는 밴드입니다. 네. 이게 그 나치 뭐 이런 것들 복장이. 네, 복장 그런 거 해가지고 맞아. 또 어쨌든 그 이런 시도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, 그죠? 그렇죠. 그 뭐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소개를 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 9월달에 북한이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비행기들이 예, 에어쇼 하는 거죠. 어. 그거를 이제 하나의 관광 상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어. 전 세계에 이제 이 초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재밌겠네요. 그때는 취재를 갔으면 좋겠네. 그러게요. 다양한 비행기들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. 네. 자, 전직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이스하키 대회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? 네, 북한이 지난해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었죠. 평양의 그 대동강 가운데 네. 있는 쑥섬에다가 올해 1월 1일 날 개관을 네, 한 거죠? 개관을 했죠. 네. 과학기술 전당에 과학기술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까? 이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. 네, 그 강진규 전 디지털타임즈 기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. 거기 디지털 허리케인이라는 블로그에 따르면 북한이 이 2000년 이후 과학기술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억 3,850만 건, 43.53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이거를? 이게 북한의 조선의 오늘이라는 매체에서 공개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. 자기가 뭐 주소한 건 아니구만. 그죠? 북에서 발표한 자료인 거죠. 자, 1억 3,850만 건.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죠? 네. 비교를 해보려면 다른 이제 도서관이나 다른 자료실 이런 거랑 비교를 네. 좀 해봐야 될 텐데 한국의 이제
가장 큰 게 국가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. 국가전자도서관. 예,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국립중앙도서관, 법원도서관, 한국과학기술원, 국방전자도서관 이런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든 거거든요. 여기에 온라인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렇죠. 각종 자료들을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. 여기에 원문 자료 숫자가 약 1억 337만 건이라고 합니다. 이건 국회 도서관은 좀 제외되는 숫자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국가전자도서관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온갖 전반 분야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1억 337만 건이라고 하면 북한의 이 과학기술 자료만 1억 3,850만 건이라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? 규모가 큰 거네요, 그러면. 네, 그래서 상당량의 규모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데이터베이스 했다 그러면 이제 도서를 다 파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책 내용들을 뭐 다. 논문, 잡지 뭐 이런 것들 몽땅 다 들어가 있겠죠. 그 자료 내용이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?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뭐 공개가 안 됐고요. 뭐 1억 건이 넘는 자료를 뭐 공개할 수는 없겠죠. 근데 이 정도는 나왔습니다. 한글로 된 자료가 158만 건, 외국 자료가 1억 3,692만 건. 그래서 외국 자료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. 네. 뭐 용량으로 따지면 한글 자료가 약 3.15 테라바이트고 외국 자료는 40.38 테라바이트다.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이게 문서라서 그런가? 이게 테라바이트가 1000기가가 1테라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. 많아 보이진 요즘 않죠. 뭐 시중에서 1테라바이트짜리 하드 디스크 쉽게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? 10만 원 전후로 하죠. 네. 1테라가. 그래서 개인도 사실 1테라바이트 정도의 하드 디스크를 쓰는 경우 많은데 야, 이 도서관인데 43테라바이트. 그럼 생각보다는 작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보통 이제 동영상 같은 게 들어 있으면 용량이 확 커지는데 그렇죠. 그게 아니면 문서나 그림 파일만 있다면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어쨌든 뭐 이 자료들을 그 북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한다는 건가요? 그렇죠. 네,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고 하기보단 정확하게는 자체 내부 네트워크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접속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만 운영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다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망의 통신 속도가 1기가 bps가 되고요. 국가 컴퓨터망과 통신 속도는 10기가 bps다. 뭐 이렇게 알려져 뭔 있습니다. 얘기지? 그러니까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1기가 bps면은 1초에 1기가바이트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. 네.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. 네. 빠른 건가요? 이 정도면 뭐 빠른 편이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일 5만 명의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7천 명까지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.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하여튼 이거는 뭐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과학기술 전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과학도서관 뭐 이런 개념인가요? 과학도서관과 과학교육 이 공간 이게 좀 융합돼 있는 도서관이면 이제 책들이 많이 주로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책과 디지털 자료들 그래서 컴퓨터 열람실들이 쫙 있고 그 밖에 교육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체험 뭐 학습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쫙 갖춰져 있고 숙소까지 마련돼 있어요. 숙소. 예. 네,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뭐 1박 2일, 2박 3일 묵으면서 과학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 과학기술전당의 규모 자체는 10만 제곱미터 면적이라고 그러고 모양을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많이 나왔죠. 네, 원자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. 아마 그런 건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이게 말고는 네, 모양 자체를 굉장히 독특하더라고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안에 기초과학기술관, 응용과학기술관, 첨단과학기술관, 과학탐구관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전시장도 마련돼 있고 네. 또 미래에너지구역, 과학유희구역, 그러니까 과학 뭐 체험하는 뭐 놀이 그런 게 있겠죠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야외 전시관으로 또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. 네.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북한의 전국에 여러 교육 뭐 그러니까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공장, 기업소 이런 데도 과학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. 네, 네. 이런 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. 예.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기업소든지 거기 가가지고 접속을 하면 이 과학기술 전당 자료를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가정들에서도 이 망만 깔려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보니까 아까 이제 그
하루에 5만 명이 이용할 수 있고 동접 7천 명. 네. 이게 늘려야 될 것 같네. 영향이 좀 딸릴 것 같은데 앞으로. 동시 접촉 7천 명이면 좀 부족해 보이죠. 어쨌든 여기 가보면은 북측의 그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또 현황 또 그 전망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네 한눈에. 네, 그렇죠. 아 여기도 좀 빨리 취재를 갔으면 좋겠어요. 요거 말고 뭐 추가로 더 얘기가 있어요? 네, 최근에 그 과학기술 전당 내에 장애자 열람실이 있다라는 게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. 내부 시설은 공개가 안 돼가지고 네.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.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책상은 좀 달라야 되겠네. 뭐 휠체어가 들어간다거나 네. 아니면 점자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. 또 이제 이동하는 뭐 네. 그 길도 좀 달라야 되겠고. 네. 요것도 취재를 하면은 이게 한국의 장애인 정책 네.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러게요. 네. 아, 북에 취재할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갈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. 네, 남북 관계 딱 풀리면 정말 뉴스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두 번째로 과학기술전당 측의 과학기술 전당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 NK투데이 이렇게 좀 마치고요. 저희 또 다음 주에 보려고 했는데 3월 1일이네요. 공휴일이라 네. 하루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